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번 주 들어서 주요 대형주들을 필두로 쭉쭉 올려치던 지수가 오늘은 다소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정례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요새 탄력 있게 움직여준 코스피는요. 여전히 장중의 대부분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살짝 내려가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소폭 하락 출발한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 전환해준 모습인데요. 그래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좀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강한 섹터죠. 네옴시티 오늘도 강한 모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에 따라서 방산주들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8가지 특징주 통해서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고 입담이죠.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시총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주들이죠. 먼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가 하락도 많았던 카카오입니다. 하락의 끝을 잡고서 올라서는 걸까요? 카카오뱅크의 호실적과 함께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유와 2차전지로 대표되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한동안 정유주로서만 움직이면서 배터리 삼형제에서 좀 소외되어 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조금씩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대 SK이노베이션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석유화학 관련주로 엮이는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우화와 롯데케미칼의 대결인데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석유화학 업종 부진으로 두 종목 모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는 있지만 오늘 주가는 두 종목 모두 강한 모습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그룹주들에서도 오늘장 단연 돋보이는 뱅크까지 이상형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3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데 이 덕분에 오늘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맞붙는 상대방은 방산과 우주항공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NLL 밑으로 미사일을 냅다 뿌렸다는데 군사적인 위기감, 당연히 방사주들 꿈틀할 수밖에 없죠. 오늘장 분위기 역시나 좀 좋고요. 자, 카카오뱅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결 3라운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제약 바이오로 엮이는 두 종목 맞붙여봤습니다. 먼저 한미약품, 3분기 내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원가 감소와 호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반대로 엮이는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이 개발 중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 연구에서 효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대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큰 이벤트죠. FOMC. 네. 이 정례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요즘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네,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될 것인가? 어떤 시그널을 줄까? 또는 반대로 강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테니까요. 이 파월의 입에 모두가 시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FOMC의 결과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FOMC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정적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역시나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11월 달은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과연 파월 의장의 의견이 어떻게 조금 이제 발표가 될 네, 것이냐. 맞아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양측의 의견이 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 측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역시나 물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한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이 연준 내에서는 강경론이 대세다라고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의 CPI나 혹은 이제 뭐 발표됐었던 뭐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근원 물가지수 전체적으로 모두 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긴축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낮춰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제 반대편 이제 조금 이제 이번 달 저번 달 이제 후반 들어서 예. 이제 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소수 의견이 네. 등장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긴축 조절론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너무 빠르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올라가는 그렇죠. 측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좀 작용을 하면서 원래 이제 이 연준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제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때문에 네. 이제 연준이 굉장히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결과를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또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민심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민심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한번 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12월 달에는 그래도 빅스텝 정도는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이제 이 이례적으로 역사상 없었던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진행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네. 12월 달에는 빅스텝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양측의 의견이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이 뚜껑을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제 좀 나와줄지 내용물을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12월 달에 대해서 뭐 빅스텝 진행하겠다, 좀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환호를 하겠죠. 그럼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축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살짝 여태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네. 쉬어가는 흐름을 또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FOMC 결과를 보고 이제 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FOMC 통해서 사실 요즘 들어서는 금리 자이언트 스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연자냐, 5연자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예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먼저 김영글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정말 글로벌 증시가 파월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FOMC에 대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저는 뭐 FOMC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예.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FOMC가 좀 열려도 시장의 뭐 반응이나 뭐 시장이 좀 하락 국면으로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요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요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2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자, 레인지 범위로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350선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12월에 빅스텝의 어떤 반영도가 시카고 CMA를 보게 되면 50%가 약간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올해 마무리가 되기 전에 5%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긴축 발작을 우려해야 되는 요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늘 말씀드릴 때 연준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매파적입니다. 그렇죠. 절대 바뀌지 않고요. 네. 이제 고위직들의 발언이 문제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뭐 닐 카시칼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이 나왔을 때 이런 고위직들의 발언이 시장에 약간 투심을 좀 움직이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시장 좀 달래기를 해줄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 동향 지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11월 4일 날 나오는데 또 11월 10일 날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네, 네, 정신 차려야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다시 소비자 물가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았구나에 대해서 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어렵다고 좀 보여요. 미국에 뭐 물론 중간 선거도 있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 선거를 또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네.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 7, 8년 전인데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힐러리 주도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주도 있었고. 근데 모두가 힐러리를 예측했지만 트럼프가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전부 그랬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FOMC에 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벗의 전환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강하게 어필을 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립적인 의견 스탠스, 미국 경기는 뭐 강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단지 뭐 긴축의 속도에 대한 것은 완만하게 조금 낮춰가겠다 정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펼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등락 과정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보고요. 정말 시장을 다 뒤엎고 네. 12월에도 0.75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좀 풍긴다. 연속에.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미 다 고점 상태죠. 삼성전자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 다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특히 6만 전자 그렇죠. 지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조금 더 시장 달래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FOMC 결과가 시장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까지도 김민주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 대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카카오와 함께 SK 이노베이션의 대결입니다. 네. 자, 둘 다 참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카카오 이제서야 고개를 조금 들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얼마 전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지 일단 선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글 전문가님, 카카오와 SK 이노베이션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날이냐라고 봤을 때 네. 저는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봤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예.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시장에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골라주셨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제 이상형은 유창호인데 저는 그런가요? 오늘 저는 못 고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저 저기 없어요. 가져가세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입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야, 이 의견이 엇갈렸네요. 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글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이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 2차 전지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더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 쪽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SK-온 같은데. 쪽이죠. 그렇죠. 네. SK-온 쪽이죠. 그런데 이제 SK-온이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영업 손실이 컸는데 네. 이제 4분기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적자 소폭을 좀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이 흑자 전환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미국향 이 증설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이 바닥에 좀 도달을 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기술주에 조금 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기술주 성장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늦춘다라고 했을 때 조금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소비 심리가 완전히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돌아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바닥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관점,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네요. 눌림 구간에 또 접근을 하게 되면 향후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SK 이노베이션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김민주 전문가께서 깜짝 놀랄 궁금해요, 선택을 네. 해주셨어요. 아니, 카카오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부정적인 의견 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겁니까? 이게 처음 나와봤는데 네. 생각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종목을 어렵게 배치한지 모르겠지만 우선 SK 이노베이션을 반대했던 이유는 저는 일단 기업이 이렇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물적 분할 이슈고요. 네네네. 분명히 이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삼성의 SDI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적도 있지만 네. 분할 이슈거든요.
LG화학도 분할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엄청났죠. 전문가들이 인적 분할, 물적 부담부터 다루고 뭐 내용이 네, 말도 맞아요. 많았었는데 안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도 못된 짓은 똑같이 배운다고 돈 되는 건 지금 띄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K온의 북미 지역의 캐파 증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K이노베이션 자체는 적자예요. 석유화학 부분, 정유 부분이 적자고 예.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분할 이슈를 넘어설 수 있는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IPO 상장을 해서 돈이 되는 걸 띄어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SK온으로 갈 것이냐. 네. 저는 시청자들이 모두 다 SK온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K이노베이션보다는. 네. 그렇죠. 네. 껍질만 남아있다고 저는 대본에 그렇게 썼어요.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카카오의 안예은 씨 문어발의 꿈이라고 맨날 이렇게 좀 비난을 했었습니다. 문어발의 꿈. 네, 문어의 꿈인데 이제 문어발의 꿈이라고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네. 이런 것들이 또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플랫폼 기업들, 쌍두마차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항상 해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신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사업에 다각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카카오는 꾸준하게 실적이 내년도도 올라가고 네. 내후년도도 올라갑니다.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고. 그렇죠. 주가에 대해서 카카오가 내려간 이유는 실적이 문제가 돼서 내려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외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문어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제거하고 다시 좀 투심을 어떤 주주의 어떤 마음을 좀 끌어당기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과대 낙폭 구간에도 갔고 오늘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2년이냐 3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다르시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세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항상 이 주주들이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공략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네. 지난 한 8월, 뭐 7월 이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물적 분할 이슈가 탁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할 이슈가 있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SK온이 낫고 예. 아무래도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리바운드 과정 쪽에서는 단기 수익률이 좀 카카오가 낫지 카카오 않을까 싶어서 쪽으로. 저는 카카오를 오늘 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집니다. 자, 과연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결과를 띄워주시죠. 궁금한데요. 자, 네. 어떻습니까? 카카오의 민심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84%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고요. 4강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저는 뭐 카카오의 어떤 내수 시장의 비중이라든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좋지 않은 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공략 포인트로 이제 리바운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의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리바운드 과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6만 원까지 이제 도달하고 나서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경영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늘 대표된 게 SK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해요, 카카오도. 네. 분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IPO 상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좋지 않았었어요. 배신을 많이 느끼는 네.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 리바운드 과정 쪽으로 6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조금 주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과정 속에서 6만 원까지 일단 가격 전략 1차적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석유화학주들을 묶어봤습니다. 대한유화 대 롯데케미칼의 대결이죠.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주들 참 지금까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대한유화의 경우에도 실적도 잘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점,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는 구간에 좀 도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최근 들어서는 일지머티리얼즈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에 떠들썩합니다. 자,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네. 메리트에 대한 부분은 뭐 역시나 뭐 롯데케미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길 전문가의 선택 롯데케미칼이고요.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롯데케미칼 저도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역시 화학주들 전부 뷰가 좋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인수는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화학 쪽은 이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라는 말이 이제 어떡하죠? 돌고 무슨 있어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워낙에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가 압박도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이제 이 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에틸렌을 주요 이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에틸렌과 이 나프타 원가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표가 있어요. 그런데 $300 이상이 손익분기점인데 지금 현재 $1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계속적으로 이제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손해가 크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정기 보수 기간에 이제 들어가면서 원래는 보통 한 40일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공장 가동이 50일 정도 이제 넘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역시나 예. 이 부분은 뭐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지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쉬면 쉴수록 덜 손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내적인 상황에 의해서 대한유화가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에 좀 이 흐름이 좀 괜찮았죠. 네. 이제 흐름이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단가다. 너무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많이 그냥 내려갔고 기술적 반등인가요? 이제 PBR이 0.3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저평가 구간이고 솔직히 저는 이게 왜 올라갔나 이틀 동안 왜 올라갔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네. 찾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리트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지금 현재 뭐 적자 흐름이 3분기에 또 역대 최고 적자가 또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겨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대한유화에는 조금 더 이제 이 투심이 살아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다면 롯데케미칼이 이제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제 인수 네. 이슈를 좀 들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박 사업에 대해서 그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좀 점유율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롯데케미칼의 전자 소지, 이제 소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간 매출 5조 이상 이제 노리는 그런 이제 목표치를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이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 가장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2차 전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좀 비싸게 인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인식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제 예. 서울을 가기 위해서 조금 이제 비싼 뭐 일반 이 무궁화 후보다는 KTX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메리트 자체는 롯데케미칼이 훨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롯데케미칼 골라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대한유화보다는 낫겠죠.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가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납사를 원래는 올레핀 쪽입니다. 이제 기초 유분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제 롯데케미칼은 대표되는 게 NCC 계열이에요. 네네. 저는 뭐 예전에 이제 2020년 겨울쯤이죠. 한파가 미국 쪽에 불었을 때 예. 상당히 화학 스프레드가 좀 좁혀지면서 원래 화학은 어렵습니다. 네. PE 쪽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스프레드 격차가 많이 나면서 화학주들이 많이 갔어요. 뭐 금호석유라든지 쭉쭉 날아갔었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근데 대한유화는 그때 왜 갔느냐? 역시나 분리막 소재로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네네네. 2차 전지로 조금 해석을 다르게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초고밀도 이제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리막 소재가 되는데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4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요? 그때 2차 전지 바람을 탔었어요. 네. 본업 바람을 탄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그때 왜 올랐느냐? 본업의 바람을 좀 탔어요. 네. 아, 좀 약간 맥락이 다른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유화는 분리막에 대한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이미 내려왔어요. 네.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적자였어요. 물론 롯데케미칼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또 빨리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화학 쪽을 제외하고 났을 예. 때. 네. 근데 롯데케미칼은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좀 세군요. 조금 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왔고 대한유화는 그대로죠. 네. 그러면 분리막 소재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비중이죠. 대표적으로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주가는 뭐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분리막 확고하게 1위인데 주가는 뭐 엄청나게 처참하죠. 떨어졌죠. 그러면 대한유화도 당연히 떨어지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군요. 저는 지금도 올레핀 계열이라든지 납사
그 다음에 NCC 계열은 반대입니다. 내년부터 뭐 하반기, 이제 예전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좀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언제적인가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자폭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더 캐시카우로 갖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한유화는 이제 분리막의 점유율이 조금 더 상승비로 갔을 때 상승 동력이 조금 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롯데케미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롯데케미칼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을 받은 롯데케미칼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을까요? 띄워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역시 오늘은 승부가 좀 간단히 나네요. 자, 롯데케미칼이 이번에도 74% 아주 많이 득표했고요. 사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유화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까지 세워볼까요? 네,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만 2천 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현재는 13만 1,000원 구간인데 14만 2천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조금 다른 이슈로 부각받는데 오늘 일단 주가는 두 종목 다 오르고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이번엔 뱅크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모처럼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오름세 보여줍니다. 카카오뱅크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문어다리 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뭐 충무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유창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은 전문가 중입니다. 네. 저는 카카오뱅크는 오늘 대본에 너무 처참하게 써가지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오늘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증권사에 가게 되면 월이 쳐져 있어요. 네. 리서치 기관하고 매매하는 기관하고 벽이 이렇게 있는데 네. 참고로 안 한다고 하는데 어허. 저는 그거 솔직히 증권사분들 분명히 네.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믿을 네. 수 없고요.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지만 처음에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유사한 플랫폼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은 네. 다 갖춰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은행주 중에서 배당도 안 주는 그리고 혁신적인 모델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낙폭이 가장 컸던 주식을 예. 뽑아봐라. 카카오뱅크죠. 그래서 오늘 이번 게 이게 3분기 실적이 최대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주주 친화적인 정책 좀 연말 다가오는데 할까요? 저는 이런 것에 관해서 전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제가 직접 써보고 경험해본 결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불편함. 요즘에 네. 뭐 보이시피싱이라든지 5성금 착오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응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 카카오의 노이즈에 대해서 호언평가,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절대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은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에어로스페이스.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일단 김민준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사각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기도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오히려 또 카카오뱅크를 선택을 하고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그럼 네. 그 이유 좀 바로 좀 들어볼게요. 카카오뱅크 바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죠. 네.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예. 굉장히 이제 문어발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네. 원래 이제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제 은행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야 뭐 온통 긍정적인 그렇죠. 평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야말로 MZ 세대를 통틀어서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제 이 그야말로 워너비 은행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이제 뚜껑 열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 그야말로 이제 뭐 다른 은행과는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다른 게 없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은행이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다음에 최근에 워낙에 이제 구설수가 많았었죠. 그렇죠. 네.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도 이제 뭐 우리사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투자하기가 조금 이제 꺼려지는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실적 시즌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는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 쏠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시장의 좀 특이점을 봤을 때 2차 전지의 날이기도 했지만 네. 동시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어느 정도 날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또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통통한 문어 다리가 아닌가. 맞아요. 네. 페이 지금 게임즈 다 그렇죠. 처참하거든요. 처참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배워 먹을 게 많은 이제 그러한 이제 통통한 다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또 많이 떨어졌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이제 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조금 더 시장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제 이어가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분명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3분기까지는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자회사의 이제 실적이 조금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또 K 방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4분기에 다시 한번 이 폴란드 수출건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뛰어오른다라고 했을 때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격 구간 자체가 살짝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그런 이미 이제 좀 구간에 올라와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반등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돼서 저는 카카오뱅크 골랐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김민주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점 간단히만 좀 언급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카카오하고 고를 때는 SK이노베이션 카카오를 골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K이노베이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의 단기 반등세는 저는 2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기 반등세는 이제 어디까지 쓸 것이냐? 저는 신고가 갱신이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예. 우선은 하나 자회사의 하나 디펜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수주 잔고가 4조 원이 넘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이야기했듯이 폴란드뿐만 아니고 호주까지 네. 우주 항공 테마 모멘텀을 탔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여기 이제 방산 테마를 탔을 때 저당주가 어디냐? LIG 넥스원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 네. 옛날 뭐 키케 먹은 빅텍스 페코가 대장주냐? 빅텍스페코 요즘에 언급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도 LIG 넥스원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낫고요. 네. 좀 더 대장주. 네, 수주 잔고도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디펜스 자체가 네. 워낙 수주 잔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전문가님들이 가장 고뇌하신 분이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있는데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항상 이 부분은 주관적이에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PER이 지금 80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삼성의 SDI 20배가 좀 넘습니다. 예. 근데 오늘 SDI 5% 빠졌어요. 역시 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 수주잔고에 주목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추세가 좀 나쁘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는 측면에서도 주가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고가를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와, 카카오가 정말 민심 많이 잃었군요. 9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갔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걸어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 2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1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23,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제약 바이오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골라봤는데요. 자, 연말에 다가오고 있는 뭐 학회라든지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조금씩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한미약품과 올릭스의 대결로 꾸려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좀 더 나을까요?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미약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두 종목
자체를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도 한미약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뭐 의견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그나마 한미약품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유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제약바이오를 접근할 때 네. 접근 포인트가 무엇이냐가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을 보고 살 거냐, 수급을 보고 살 거냐, 네. 또 내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살 거냐. 주식에는 또 그 외에도 또 기술력 끼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의 접근 포인트는 모멘텀이 되겠죠.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참담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연속 적자가 나더라도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든지 상장 폐지 이런 거에서 벗어납니다.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많이 보거든요. 네. 기술 이전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은 조금 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역시나 롤론티스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 이 3대 학회가 있습니다. 암 쪽으로는 네. 면역 항암학회 그렇죠. 아스코랑 네. 그다음에 면역 항암학회 이번에 열리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롤론투스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들어가면 호중구 감소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롤론티스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작용을 또 하고요. 한미약품의 플랫폼을 보게 되면 이제 랩스커버리라는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네. 예. 요거 조금은 독보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한미약품도 예전에 상당히 노이즈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실적을 보다 보니까 중국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톤이나 로얄티 부분이 확실하게 한 130억 정도는 확보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딱 올라오는 요소를 보게 되면 이러한 요소들이 확실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예. 이번에 롤론테스가 미국 FDA의 어떤 간택을 받은 요소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플랫폼 기술력인 랩스커버리를 통해서 중국 지역까지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얄티를 좀 수령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올릭스보다 낫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한미약품을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한미약품 골라주셨는데 간단하게 또 청해 주시죠.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한미약품은 실적이 받쳐주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한에서 이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권 진행권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올해 말에 뭐 이제 임상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원숭이를 상대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내년 뭐 임상 1상권들 뭐 2상권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이 임상권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좋은 결과를 예견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위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치료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치료제인데 좋은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네.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 미리 좀 접근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네. 이제 기다리는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면서 최근에 이제 뭐 FDA 시판 허가를 받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매출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또 원외 매출 계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1위를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캐시카우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정적인 캐파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뭐 한미약품이 올릭스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릭스보다는 한미약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다 한미약품을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한미약품이네요. 만장일치. 오늘 승부는 뭐 다들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미약품이 4강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릭스 관해서는 김민준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저는 뭐 NRL에 관한 테마는 끝났다. 이렇게 한 줄로 솔직히 보냈고요. 예. 단기 반등세밖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전임상 단계가 있는데 이 전임상 단계가 요즘은 전임상 단계가 좀 중요한 게 네. 임상 실험으로 이제 일상으로 가기 전에 전임상 단계 선도 물질을 기술 이전 체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목도를 끌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2,000원 리바운드 과정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조금 회의적인 의견 주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세밖에 조금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2차 전지 모멘텀이 있을지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본업 따로 있고요. 2차 전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또 끼워가고 있는 두 종목이죠.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앞두고서 오늘장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화구로서는 좀 부진하지만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이라는 무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행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롯데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김현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분할이 싫다.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좋다. 네. 뭐 비중이 자회사 SK온에 상장되더라도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롯데케미칼이 밸류적인 측면이나 아무래도 캐시카우를 확보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또 일치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김현일 전문가님, 둘 중에 롯데케미칼로 가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이 기대감적인 측면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적자 흐름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정유화학 부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SK온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적자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주가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이 동박 쪽으로 이제 좀 잡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확실하게 청사진을 좀 그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주가를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보다는 훨씬 또 이 부담감이 좀 덜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 쪽은 롯데케미칼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판단의 이유 조금만 더 붙여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두 종목 다 매매나 투자 관점으로 하시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예. 굳이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붙여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밸류적인 측면은 SK 이노베이션보다 롯데케미칼이 낫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부분이 내년 하반기 쪽은 좋아지는 쪽입니다. 그리고 SK온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네.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흑자거든요. 어. 내년도도 좋은 쪽이고 차이가 내후년도 또 좋은 있군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업까지 만약에 올라왔을 때 과연 롯데케미칼의 NCC 본업이 올라온 것이 과연 SK 이노베이션 정유, 석유 이 부분에 못 미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롯데케미칼을 골라주셨고요.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 쏠릴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오!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에 좀 의외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55% 근소한 차이인데 조금이지만 더 가져갔습니다. 역시 롯데케미칼을 지금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들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하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받았습니다만 일단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롯데케미칼로 일치가 됐죠. 자, 그래서 4강 결승으로 올리는 종목은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게 된 SK 이노베이션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행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맞고 떨어지는 가격대를 확인을 해야겠죠. 네. 20만 5천 원 구간 일단은 다음 매물 구간으로 목표가 설정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현재 18만 4,500원 구간인데 2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제약 바이오 대 방산의 방산?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방사드로 오늘 움직이고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최근에 탄력 있는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은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한미약품. 주가 조금씩 올려갑니다. 자,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미약품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내년 시장을 생각했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침체기로 좀 들어가고 네. 아마 주식시장이 이제 5년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유하게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모멘텀이 강렬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침체기로 갔을 때 제약바이오를 고를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는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을 고를 것이냐, 특히 네임드 쪽. 네. 아니면 나는 퍼포먼스 쪽으로 좀 갈 것이냐. 네. 적자지만 제가 봤을 때 네임드가 있는 쪽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한미약품 분명히 부합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수주 잔고를 좀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쭉쭉 치고 올라가서 40만 원대 넘어가서 50만 원, 네. 60만 원을 도달하기라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머네요. 너무 먼 거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느 정도 신고가에 도달하면 돌파를 할지 조정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수장과 높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민준 전문가께서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뭐 네. 실적도 실적이고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메리트가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쪽은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4강 들어서는 두 분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골라주셨는데 이유 바로 한번 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역시나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자회사 실적이 이제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 폴란드 수주권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잔치가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네. 이제 말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주목도는 크게 올라와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한미약품은 분명하게 캐시카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또 성장 동력을 얻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이 매력도는 살짝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적은 생각이 물음표가 듭니다. 붙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눌림 구간에 오히려 조금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또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뭐 아주 간단하게 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만장일치입니다. 80% 압도적인 득표를 보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약품관에서는 김민준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한미약품도 조금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실적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미약품 아마 단기 반등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29만 원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단기적인 반등세 기대한다는 말씀 주시면서 2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 올라와 있죠. 이제 석유화학주이지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으로 요즘에 떠들썩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이면서 우주항공까지 같이 품고 있죠. 이 종목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봤을 때 네. 아마 치열할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55대 45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치열한 게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고수분들 네. 같은 경우 성장성이냐 그렇죠. 그리고 밸류적인 메리트냐 그렇죠. 그리고 단기냐 중장기냐 이거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주가 차트만 봐도 약간 단기거든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 밸류가 지금 6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 캐시카우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네. 단기 투자를 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식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지 수익이 분명히 나는 부분인데 그게 진짜 네. 투자고. 네. 과연 NCC 부분은 이제 단점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단점. 수주 잔고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롯데케미칼의 본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업이 뭔지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우주항공이냐 방산이냐 네. 물어보고 싶어요. 네. 기업 IR에서 본업이 무엇이냐. 근데 맞아요. 지금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하는 거죠,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화학 쪽에 밸류를 10배 이상 주기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네. 늘 조선도 PBR이 1위 저항 구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롯데케미칼은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좀 더 셀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멀리 돌아서 이제 고민 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또 고민이 많으신 표정인데. 옆에서 같이 고민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정말 많이 고민이 됐는데 네. 저는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롯데케미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롯데케미칼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신 거죠? 이제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는 예. 약간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이제 약간은 단기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오늘의 네. 이제 이 2차 전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 뭐 삼성 SDI나 뭐 LG에너지솔루션 등등 해서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FOMC 구간에 이제 만약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건너뛰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모멘텀이 충분히 또 저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다리면서 좀 모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의 매매가 저는 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조금 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롯데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와서 두 분의 의견이 또 다르게 나왔거든요. 롯데케미칼 한 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시청자분들이 오늘 골라주신 종목이 최고의 미인주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번에 좀 박빙 역시 김민준 전문가의 예상 그대로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은서앵커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롯데케미칼을 누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준우승한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다음 매물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1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해서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저는 뭐 솔직히 신고가 갱신을 처음에 생각을 좀 해왔는데 이제 방산에 대한 밸류를 좀 이제 고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LIG 넥슨원이 그나마 제일 높던데 13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수주 잔고 대비 제가 봤을 때 한 15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신고가 갱신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12만 5천 원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 12만 5천 원으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오늘 첫 번째 출연에 미인주까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요새 공개 방송에 좀 자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전혀 하지 않고요. 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요즘 네. 대단하죠. 시간대를 좀 늦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오늘 조금 이제 2시간 미뤄봤습니다. 7시 10분부터 좀 진행이 되고요. 예.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종목의 압축과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여유 기간은 한 3, 4개월 좀 남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민준 TV 이제 돈이 되는 김민준 TV 유튜브하고요. 예. 토마토 투자클럽에서 동시로 공개 방송 오늘 7시 1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밤 7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판도라 종목 상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까지도 말씀을 전해드렸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